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더 강력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단백질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몸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운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져 넘어지기 쉬워지고 회복 속도도 크게 늦어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해 버리고 방치하면 노화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보약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와 항체의 호르몬, 그리고 뼈까지 지켜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도 취약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오늘 드신 식사에서 단백질 음식이 얼마나 있었나요? 혹시 밥과 김치, 나물 반찬으로만 식사를 채우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몸은 근육을 조금씩 소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단백질을 챙기려 노력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콩을 먹으면 가스가 차서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니어분들에게 맞을까요? 소화가 편하고 가격 부담이 적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식품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작지만 영양이 응축된 식품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 밀도가 높아져 적은 양으로도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아연도 풍부해 근육과 뼈, 면역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건새우는 기름기가 적고 잘게 부수어 요리에 넣으면 씹기도 쉽고 소화도 편한 편입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건새우는 부담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신 한 할머니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해서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건새우를 조금씩 넣어 보시라고 권했더니 3달 뒤에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예전보다 힘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허벅지 근육량이 늘어난 것이죠. 이처럼 건새우는 단순한 국물 재료가 아니라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루 한 줌 대략 20에서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국물을 내거나 시금치 무침에 함께 버무리거나 밥할 때 같이 넣어 드시면 됩니다. 볶아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단,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피하셔야 하고 나트륨 함량이 있을 수 있으니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으로 염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황태포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결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가 비교적 쉽습니다. 지방은 거의 없어서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고 아침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가장 잘 활용되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하셨는데 황태를 넣은 국을 매일 아침 드신 뒤로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태포는 단순히 해장용 재료가 아니라 시니어에게 딱 맞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불려 무와 함께 국으로 끓이면 담백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곱게 갈아 밥이나 계란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15g에서 2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간을 세게 하면 나트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조리할 때 소금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과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혈관과 눈까지 챙기는 닭이는 건강식품입니다. 검은 콩은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삶아서 반찬으로 먹거나 볶아서 고소하게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볶은 콩을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흡수도 편합니다. 하루 30g에서 50g 정도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는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석 달 동안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후 시력이 나아지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내려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은 콩이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혈관과 눈 건강을 함께 지켜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혼자 먹는 것보다 궁합을 맞춰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건새우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칼슘과 비타민C가 만나 뼈와 근육에 도움이 되고 황태는 무와 함께 끓이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검은 콩은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몸에서 오래 유지됩니다. 반대로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과하게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고 콩을 달고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챌린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가능하다면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새우는 하루 20에서 30g, 황태포는 15에서 20g, 검은 콩은 30에서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는지, 소화는 편해졌는지,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지, 걷는 속도가 빨라졌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댓글에 30일 챌린지 도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도전하는 힘이 더 커질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제자리 걷기, 벽 밀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아침에는 단백질,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 이 두 가지만 지켜도 30일 뒤에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 모두 가격이 부담되지 않고 소화가 편하며 꾸준히 먹기 쉬운 단백질 식품입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어려운 식단보다 우리 밥상 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근육과 뼈, 면역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어떤 식품으로 시작하실지, 30일 챌린지에 참여하실지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고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약국이 아니라 밥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길 권장드립니다.